이동이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흐름을 깨기 위해서 이른바 백신 요건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이 그 사실을 여권처럼 들고 다니면서 증명하는 방법으로 여행을 가거나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상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과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윤리적 문제와 또 백신을 접종하기만 하면은 확실히 100%가 안전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 백신 요건 제도 도입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요건이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단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신 여권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여권 말 그대로 백신 패스포드죠. 그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나라별로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 선진국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이미 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법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건 좀 센 거고요. 그리고 호주의 최대 항공사죠. 이 퀀타스도 백신 여권에 적극 찬성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승객들의 탑승을 거부한다. 뭐 이런 금지를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여권이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백신 여권이 나오게 되면 해외 여행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질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해외여행이 이제 예전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고 뭐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한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그런 이 스포츠 경기도 이제 관람이 가능해진다. 또 음악 콘서트 요즘은 전부 다 뭐 유튜브 통해서 비대면으로만 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람객 없이 이제는 또 음악 콘서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벤트나 행사 이동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프리패스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여권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미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CNN이 그 이틀 전, 그러니까 일요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일부 기관과 기업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 정보를 기록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뭐 백신 여권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무슨 여권 같이 책자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앱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단체 The Commons 프로젝트와 세계 경제 포럼이 백신 여권에 활용될 수 있는 커먼 패스 앱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앱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담게 되면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민감한 개인 정보는 노출하지 않고 보건당국의 증빙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의료 증명서나 통행증 등이 QR코드 형태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 QR카드를 가지고 어디든지 QR카드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인데요. The Common 프로젝트의 한 관계자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안 감염됐는지 그런 검사는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경을 넘을 때마다 백신을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여권만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형 정보기술이죠. 이 IT 업체들도 지금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네,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IBM이 백신 여권을 모바일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 패스라고 불리는 또 자체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 증명증 같은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바코드 같은 거를 이제는 이런 그 모바일 지갑에서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국가 간에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제한돼 있죠.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가게 되면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되고 오늘도 뭐 LA 카운티도 카운티 벗어났다 들어오면 7일간. 근데 어떻게 카운티를 벗어났다 들어온지 그걸 누가 카운트하는지 참 답답한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누가 카운티를 갔다 온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아마 본인도 모를 거예요. 차를 타고 또 걸어서 카운티를 벗어날 수도 있고 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참 애매하다.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찌 됐건 이 백신 여건이 나오게 되면 이런 자가격리가 필요 없어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니까 굳이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가 간 이동할 때마다 해야 되는 자가격리를 이 백신 여건이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 항공의 60%를 차지하는 3개 항공 공동체도 최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를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에는 무딘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정한 기간 동안 자가격리하는 것만으로는 확실하게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백신 여건 도입이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동참하는 항공사들 보면 뭐 캐세이 패시픽,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버진 애틀란틱, 스위스 에어, 제트블루 같은 세계적인 항공사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 여건이 굉장히 지금 핫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백신 여건이 간절하겠죠. 그래야 여행이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항공사나 여행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여권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확보하는 규모라든가 네. 또 접종하는 속도가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이 부유한 국가들, 선진국들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부익부 빈익빈 얘기하는데 백신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이 활성화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큰 문제 야기할 수 있다. 이 미국, 유럽, 서구 국가들 그리고 산유국, 부자 나라인 그 아랍의 일부 부유국들 이런 나라들이 빠르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나라들은 백신 여권을 도입하면 경제 활동도 가능해지는데요. 하지만 백신 확보량이 부족하거나 도입 시기가 늦은 나라의 시민들은 결국 모든 경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차별이 될 수 있고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미국하고 유럽 나라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왕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틀어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현실적일지 이 백신을 맞은 사람만 출입시키고 맞지 않은 사람은 출입 안 시키고 이런 식의 제도가 과연 가능할런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맞은 사람들이라도 우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좀 이렇게 그 왕래를 좀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타트가 되면은 점차 이제 그 다음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쫓아오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해도 괜찮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에 전 세계에서 뭐 말들이 많으니까 뭐 차별이다 이라고 또 주장을 하면 또 할 말이 없죠. 방금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백신이 뭐 미국이나 영국처럼 맞을 수 없는 나라인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백신을 먼저 맞추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무조건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영호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뭐 가능한 사람들이 맞은 사람들이라도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면 그게 긍정적인 기운을 넣어주지 않겠는가. 그 사실 되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먼저 맞은 사람들이 그럼 안전하냐. 그런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다녀도 된다 그럴 때 그게 과연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것이 반드시 면역력 발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다들 기억하지만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 뭐 94%, 94.5% 효과를 봤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경우도 90% 효과를 봤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같은 발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임상시험 과정을 정확히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회사들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요. 그걸
우리가 100% 믿는다고 그래도 94%, 90%라는 걸 다 믿는다고 그래도 결국은 뒤집어 얘기하면 5%, 6%, 10% 정도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잖아. 임상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5%, 6%, 10%가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려낼 것이며 백신 접종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백신 접종한 사람 접종한 이후에 누가 그러면 면역력이 생기고 누가 안 생기는 것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추적해 갖고 조사할 건지 감시할 건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을 여행을 가게 하고 무슨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또 스포츠 경기를 하게 해서 거기에 입장을 시킨다? 이거 엄청난 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밖에도 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있을 않겠어요? 수 있어요. 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네. 95%가 뭐 생긴다 하더라도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는 또 개인마다 시간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유무라든가 평소의 몸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상태에 의해서 백신 접종자가 면역력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접종하고 나서 뭐 바로 생길 수도 있고 네. 2번 맞아야 되니까 첫 번째 맞고 3주 후에 두 번째 주사 맞고 그리고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항체가 생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주사 맞고 왜 부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항체 만드는데 고통도 따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접종한 사람 접종 맞으면 접종 맞았다는 증명이 나오는데 그럼 바로 여행 가면 못 막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죠. 막을 겁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항체가 생기기도 전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또 예방접종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건 그 병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100%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감염이 되더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백신의 역할이지 감염 자체를 안 되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 주사를 맞아도 본인은 아프지 않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백신 여권 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네. 아프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백신을 접종한 사람, 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을 다르게 지금 대우를 하자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을 가지고 사람을 좀 차별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 차원의 좀 문제점. 이것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네. 큰 문제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디지털 백신 증명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백신을 증명하는 게 기술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건 결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고 그런데 사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원해서 된 거. 내가 미국 사람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무슨 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런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백신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여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행정을 펴고 제도를 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은 여행 가지고만 얘기하지만 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백신 맞은 사람을 채용하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건 이제 취업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가지고 이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류 시민으로 분류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알아보기 쉽게 그 유대인들 별 모양, 다비드 별 모양을 반드시 박아가지고 본인이 유대인인 걸 드러내게 했고 공개적으로 차별했고요. 결국 학살까지 자행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코로나19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차별했듯이 이게 결국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나누고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접종자들이 차별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는 이 윤리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지적인데요. 이 국가 간의 코로나19가
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갖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세계는 하나입니다. 하나다. 지금 네. 하나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다 맞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거. 그런 미국과 유럽은 자기들 나라끼리만 서로 왕래하고 그 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아예 그럼 여행 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인가. 근데 비즈니스 하면 사실 미국하고 유럽만 상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나라들을 다 방문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방문을 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못하게 막는다. 근데 그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섞여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백신 여권이라는 거는 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접종을 받은 전 세계의 주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수치에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 조금 좀 성사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그리고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그러잖아요. 지금 뭐 85%, 90%까지 접종이 미국 같은 경우 접종이 이루어져야 허드 이뮤니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공동의 그 면역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맞아야 된다는 네. 얘기고 하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거는 뭐 여행업계나 항공업계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게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죠. 있는데 아무튼 네. 그러나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깊이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